우리가 좀 논의해볼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의 성격 및 이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기반을 하고 있고,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는 공공기관의 조달 계획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 CSR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과평가 기준을 노동관계법 준수나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으로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경제 우대 정책 제한이 들어가 있다는 거. 예를 들면 경기도 공공조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안에는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경제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뭐냐면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 객관성을.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해 가지고 내가 보고서를 레포트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그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기서 뭐냐면은 그걸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라는 게 확대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첫 번째 여기는 경기도 공공지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와 좀 차이가 이 평가를 통해서 CSR 성과평가에 통해서 사업 적용의 우선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공고하고 이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 필요한 걸 구매 행위를 할 때 IS 29000 그리고 CSR 레포트를 발간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CSR 레포트를 발간하지 않는 데들은 구매에서 제한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의 경우에도 CSR 레포트를 제공하는 데들을 우선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그러한 기업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이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좀 발전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제 주요 쟁점들은 이제 앞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로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사회적 가치 정량화된 이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평가에 대한 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 제기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CSR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은 CSR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제 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만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평가 보상 시스템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구매 우선권을 명확하게 명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대해서 우선권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우선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책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이제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저희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량화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이제 몇 가지 나온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SK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성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가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가 있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과 지표들도 현재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 경제 또는 NGO들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현재 담보돼 있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에는 이제 시군구 단위에서도 그런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범주에서도 그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 체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그 관리 또는 컨설팅 멘토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그런 평가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지원 형태가 필요하다는 걸 제안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리고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기업만이 아니고 참여하고자 하는 NGO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황태영 운영위원장님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관중이 많으면 또 질문이 많을 수 있겠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네, 김민아 우리 대표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관심 분야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거래나 공정기업이나 그다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의 평등이나 그다음에 고용비나 그다음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에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눈을 뜨게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비영리든 아니면 영리든 간에 어쨌든 그런 공적인 그런 사회 헌신을 하기 위한 그런 경제체제를 만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저도 이런 과정을 한번 준비를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것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지금 조례를 많이 바꾼다라고 하시는데 인증받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서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국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좋은 이미지로 인식으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들, 그런 현황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수익 모델이 구체적으로 이게 아무리 뭐 사회적 경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비영리든 아니면 뭐 영리든 간에 이런 그 형태를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간에 이런 형태를 갖다 줬을 때는 유지할 수 있는 수익 모델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그렇죠. 예. 저기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음. 많이들 생각처럼 많이 이어지지도 못하고 또 생겼다 하더라도 많이 지속하지 못하고 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로 보면 네 개의 구조를 보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뭐 협동조합, 말기업, 자활기업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경험 약 한 10년을 보면서 경험한 바로는 일반 그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수명이 좀 길다. 네. 단지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제 그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이제 그 질의들을 많이 하는데 협동조합은 이제 처음에 2013년부터 이제 그 설립을 들어가면서 그때에 이야기했던 협동조합의 구조와 지금이 바라보는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협동조합 많이 창업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좀 예외로 두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과 이제 자활기업, 마기업을 본다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들은 보통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한 3년 동안과 그다음에 또 인증을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는 사실 오늘 이제 활성화라고 본다라면은 이 의왕시 활성화라고 본다라면은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원센터의 역할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센터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파주에 있는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이제 이런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걸 같이 소통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처음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걸 그 센터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부분을 갖다가 같이 고민을 했어요. 해주시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면은 내가 할 수 없으면은 그걸 그 구조화를 또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의원님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제 고민이 사실 첫 번째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조례를 따라서 센터를 좀 설립을 해주고 그리고 그 센터를 역량 있는 사람들을 좀 채우면 좋겠다. 조례는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이제 센터가 이제 구비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센터를 좀 진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그분들 지원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역량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인성에 대한 부분과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을 가진 분들, 사회적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일을 훨씬 수월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내가 설립 신고를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럴 때 그러면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만 얘기를 듣게 되면은 사실 설립 신고에서 보면 사업 계획서가 제일 어려워요. 일반 협동조합도. 근데 그걸 해본 경험이 있고 샘플 몇 개를 보여드리고 자 우리가 하는 거 그러면 이쪽은 이런 건데 우리는 뭘 할 거야? 이런 구조만 설명을 드려도 이 설립 신고가 엄청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해주는 지원센터가 있고 통상을 안 해주고 그 정도 단계까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료를 보여주고 해주면 쉬운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센터가 이제 그런 친근함과 인간성을 가진 그런 그 인력들로 만약에 충원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또. 지금 그 예. 역할을 지금
이제 우리 그 경기도 쿱 예, 지금 예, 사회적 협동조합 경기도 쿱에서 지금 오왕시에 있는 그 학원 연합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지금 거기에 이제 협동조합의 어떤 그 설립 관련해서 같이 우리 위원장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박신호님이라고 스피치, 예. 스피치 네네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의지를 갖고 뭐 사실 학원이라는 게 뭐 뭐랄까요 좀 열심히 좀 우리 아이들 모아놓으면 혹은 뭐 어른들 모아놓으면 큰 뭐 학원에서 이렇게 뭐 솔랑 빼먹어 버리고 그뭐 여기 좀 뭐 참 힘들어하니까 이제 뭉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 사람들의 소상공인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5명 이상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소상공인 연합회 뭐 연합회인가요? 그게 어디 자금 지원하는 진흥원인가요? 예, 소상공인진흥원. 예. 뭐 1억에서 뭐 5억까지 네.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 결국은 뭐냐면 그분들도 이제 뭐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뭐 사실은 이번에 이제 협동조합 관련돼 있는 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 법이 뭐냐면 이종 간에도 협동조합이 서로 그게 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고 네네네. 또 심지어 이제 금융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금융 부분들을 이제 또 이종 간 협동조합을 하니까 우리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이런 어떤 뭐 협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신의협 같은 거. 신용 협동조합. 그러니까 거기 분들하고 같이 이종간 연합을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시너지가 커지겠네요. 네, 지금 이제 법이 이제 발효가 됐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지금 이제 다들 이렇게 한두 사람 이렇게 뭉치고 뭐 하자는 의미는 그 법의 기반들이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종 간의 협동조합의 구조화를 한 이유가 이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우선 출자에 대한 것들이 없었는데 우선 출자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 우리가 대출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신협이나 농협에서 출자를 하는 구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출자를 할 수 있게끔. 대신 그들이 출자를 할 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공하지 않는 그래서 우선 출자라는 제도를 그러니까 우리 상법상에서의 우선주와 같은 거예요. 우선주. 네, 의결권은 없으면서 대신 뭐냐면은 그 이윤이 발생했을 때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조건. 그러니까 우선해서 배당을 하는 구조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들이 많이 변화돼 가고 있다라는 거. 예. 수익 분배 구조가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예를 자본을 갖다 획득하기 쉽게 만들어준 거죠. 사업을 하기엔 이제 자본이 필요한데 훨씬 예, 그런 기업에 접근하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접근성을 좀 높여놓은 거죠. 예. 하여튼 뭐 협동조합이라는 게 결국은 좀 명시하고 사실 뭐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협동이 필요하고 협동이 필요한데 잘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 잘 되면은 뭐 이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 출자한다는 게 겨우 100만 원 출자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생기는 건 없나 뭐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출자를 갖다 집중적으로 좀 뭐 오늘 의장님도 하셨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공원에 대한 뭐 공원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 번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협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성원 간에 이게 사회적 경제의 가장 뭐 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민주적인 경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민주적인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구성원들 간의 어떤 협동, 협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 공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봐서는 항상 그런 어버넌스 그다음에 같은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런 협조 그다음에 서로 간의 그 감성적인 그런 관계 유지라든지 이런 거를 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겠죠. 결국은 이제 협동조합의 시에서 가장 큰 이유들이 구성원 간의 그런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많지. 예, 그런 부분들을 요새는 많이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고민해야 될 사항.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저 일부 제 1주제 사회적 가치 경기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이제 한 걸 하고 두 번째 오늘 우리 사실은 우리가 개인 우리 간판 우리 저기 발제자이신데 오늘 또 우리 시에 우리 기해서 별로지고 좋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윤미건 평광기 의장님 시의회 의장님께서 두 번째 주제로 그리고 한 20분 해주시고 네. 한 15분 정도 더 토론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윤미근입니다. 예. 먼저 우리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사회적 경제를 의왕시에서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이야기들을 좀 다각적으로 많이 듣고 필요한 부분들을 또 조례를 다시 재개정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뭐가 있을까 하고 왔고요. 발전할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 의왕시에서 그 사회적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적인 삶을 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고 또 그들과 함께 노력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부하고 같이 그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그 사회적 기업으로는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그 지원하는 데에는 국비, 도비 그리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송악푸드하고 쿠키라인하고 나노우리 이 세 개의 기업체에 저희가 3년 동안 그 인력비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송악푸드하고 쿠키라인은 이제 3년이 지나서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나노우리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그 의왕시의 예비사회적 기업은 그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게 PMS 플러스하고 DF하고 마켓 발견인데 마켓 발견은 그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마을 기업이 있는데 이 마을 기업은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좀 그 다양하게 시에서 그 아주 작은 사업,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선 선정하면서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을 기업들의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왕시에 지금 그 현황을 보면 예비사회적 기업이 이제 6개가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협동조합을 이루시는 분들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 분야를 맡아서 좀 노력을 하고 싶어 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사실 활발하게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그 사회적 경제에 많이 그 고민을 하시고 또 네트워크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에 네트워크 형성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활동하실 때
사실은 시의 도움이 없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모두 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가끔 활동하시는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가보니 뭐 시의 공유재산이라서 대여를 못 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사람의 민원으로 풀어갈 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좀 시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담아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제가 이제 다시 되돌려 보기로 보겠습니다. 보고 이런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제는 뭐 그렇게. 네. 예. 우선은 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우리 시가 지금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어떤 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네. 개념 계획이 네. 수립해야 한다. 예. 할 수 있다는 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보호할 수 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어떻게 그건 어떤 업무로 생각하고 꼭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한 2년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 네네.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시에 들어가다 보면 열몇 그러니까 우리가 34개지만 결국은 뭐 다섯 군데 정도 연락이 제가 어제 저녁에 또한 일일이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역시 뭐 한 사람이 또 뭐 두 개씩이나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두 개씩이나 해서 곧 거기에 대한 실력이 좀 있으시니까 네. 예를 들면 뭐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분이 뭐 사회적 기업을 또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일을 하고 있고 그건 뭐 납사 할 수는 없고 또 많이 또 전화를 하니까 지금 연락을 우리 대표님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실은 또 양쪽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어떤 뭐 인프라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제 그런 정말로 지원에 의한 조례라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뭐 우리 시의 유휴 공간들 혹은 또 실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원 센터. 네. 지원 센터가 그러니까 이제 지원센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이제 시에서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을 줬었는데 그 센터라는 게 사실 이제 시의회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서 센터를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모셔서 이게 민간 위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건비 차원에서 인건비 얘기를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성과물은 없고 그런데 이게 금방 드러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번 계약으로 끝났어요. 끝나서 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우선적이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보장해주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뭐 일단은 재정이 좀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맡겨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저는 이 사업은 제가 먼저 예를 들었던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왔다 가면 오히려 더 혼란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시의 지원센터의 그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고 일단은 지원센터보다는
시에서의 지원의 의지를 가지고 그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계획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더 좋은 거죠. 근데 센터 먼저 생기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죠. 농공행상이다. 자리 만들어 주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그 제정되고 발표가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항상 이어져야 되는데 이 조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제 귀양 그 규정이 없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활동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우리 위원장께 다른 지역을 둘러보고 음.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서 없는 곳과 있는 곳의 어떤 그런 활동의 차이 이런 걸 지금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1개 시군 중에 아마 그 없는 데가 5지역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발생됐던 거는 민선 6개에서 그때 경기도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면서 5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설립이 됐던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경기 남부는 이제 경기 남부에 없는 지역은 의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 남부에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잠깐 오시기 전에 잠깐 우리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힘들더란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고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라면은 센터 구조를 어떻게 가냐가 이제 해결 방안은 있어요, 사실은. 단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정책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역량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센터를 만들어야 될 이유에 대한 것들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짧으면 6개월의 이동도 가능하고 길면 이제 2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거기다 이제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그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제 오시기 전에 센터의 직원도 역량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회적 경제 주요 부분에서 4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자활은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3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진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한 명 고용하고도 예를 들면 인건비 이렇게 이제 이 사회적 경제에서 너무 이제 인건비를 깎아도 된다 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보통 일반적인 인건비를 본다 그러면은 한 4천만 원 연봉 4천 정도만 돼도 이제 그 역할 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할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만드는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을 풀어갈 수도 있고, 행정에다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행정에 있는 분들이 6개월, 1년 경력을 가지고 여기는 정책을 제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를 갖다가 이 코드를 맞추다 보면 벌써 임기 끝나고 이동해 버리거든요. 그럼 다른 분이 와서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뭐 PPT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이게 뭐 실현 가능한 것보다는 혹시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문제점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하면 문제점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에 계획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전부 다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면 그 지역에 대한 직면한 문제들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면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들은 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센터나 이런 걸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헬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런 걸 갖다가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쭉 풀어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밀밀결이는 되게 어려워요. 공적인 그런 투입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 뭐 뉴딜 정책, 그린 뉴딜 해가면서 지금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투자가 엄청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48%가 이렇게 뭐 증액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성남시에도 그런 센터에 가서 좀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의왕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서 느끼는 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협소하고 주로 뭐 재생, 뭐 재활용,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노인 뭐 이런 문제 말고는 이렇게 크게 뭐 IT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는 경우는 사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무한정 시간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오늘 우리가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 센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원 센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라고 연대 회의라도 좀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이게 좀 연대는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도 사실은 우리들끼리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 의장님께서 오신다 이러면 벌써 그냥 똑같아요. 왜냐면 관심을 좀 네. 그래도 뭐 우리 전반기 의장님이시고 시장님과 같은 어떤 레벨로 우리 돌아보고 또 우리 손을 갖다 이렇게 전달해 주신 그런 분이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의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신다고 또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우리 사회적 경제는 또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아는 사람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 잠깐만 건드릴게요. 이 오방서 마을 이 자리가 우리가 사회적 공유 공간 그래서 위치가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해가지고 이 공간을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세 군데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주는 공간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 구인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세 군데 우리하고 저쪽에 안너우리 그다음에 저기 발견 이 세 군데가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두 군데가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사무실 지금 쓰고 있는 데보다 너무 좀 이렇게 황당하고 첫째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도 환기가 안 되면 사람이 이게 무슨 죽는 거잖아요. 요즘 그러지 않아도 지금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기 마시자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물론 이런 공간들이 사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니까 감사하고 우리는 이 공간을 또 새로운 발상으로 좀 쓰기로 했어요. 뭐냐 스튜디오가 좋다. 또 연구소가 좋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송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얘기도 하고 왜냐면 문만 닫아놓으면 소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이건 스튜디오로서 사진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서 텐데 걱정을 저희들이 좀 어지럽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이 이제 네트워크의 연대 사무실로 우리 공유 공간으로 그래도 한국 웃음이 거의 7, 8년간을 거의 공유한다는 생각만 늘 하면서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간도 지금 오늘 이 네트워크를 위한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방송하는 자리가.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돈 좀 들였습니다. 이거 예, 스위치도 가지고 그냥 팍팍 화면을 이렇게 쫙쫙 바꿔주면서 이런 어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공간에 우리 의장님께서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송을 자유롭게 우리 동네 얘기 좀 합시다. 방송 송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아주 좋으네요. 예, 유튜브 채널이 제가 지금 네네. ABC 홍판 TV라고 구독자를 많지 않지만 방금 우리 의장님과의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통해서 더 좋은 네, 원래 이 소규모 콘텐츠가 사실은 그 다양함을 다루고 또 이 서민 속의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공간에 좀 비옥하고 비좁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을 또 다르게 쓰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회적 경제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에서 국가에서 저희 시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다가 그 지원이 끊기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게 어떤 사업의 인큐베이팅 그 상황에서 잘 키워내서 이제 탄생을 시키면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때만 훨씬 더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인력비를 줄다 인력비를 빼니까 그렇다고 더 뭐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받던 사람들은 이제 그 살짝 의지를 하고 있다가 더 힘들어지는 경향들이 있더라. 뭐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굉장히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로 팔로도 찾아드리고 노력을 하는데도 시의 지원이 끊어지면 이제 이런 게 어렵다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디테일한 어떤 조언들도 있을 거고 뭐 원하시는 대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겠죠. 근데 이제 하나 변명을 하자면 아까 뭐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의왕시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바뀌니까 또 다시 또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의외로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나간다고 그랬더니 또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본인도 고민하는 기회가 됐고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관심이죠. 그래서 내 역량이 안 되면 센터를 뭐 더 빨리 구축될 수도 있고 뭐 의왕시가 뭐 제일 늦었다고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뭐 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망이 좀 더 부족했다라고도 예, 변명을 하자면 변명이 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런 시가 또 어디 있나요? 한번 없어요?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박원수 우리 부장님 조경수 이사님 하신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제가 저한테 기회를 주면 저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마음을 써서 얘기를 너무 안 되는데 네. 30분밖에. 의원님이 좀 바쁜 시간에 참되게 주셔가지고 어떤 오늘 주제와 같이 의왕시 사회경제 우리가 연대잖아요. 네,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 같아요. 그래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의왕시 서원에서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35군데에 대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활성화시키는 데 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센터는 지금 아까 우리 정태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기 부분은 좀 다음 연도에 어떻게 예산 가지고 논의를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했을 때 네트워크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게 활성화 작업 내지는 활성화에 관심도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 팀장님이 과장님이 계시고副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주무관이 한 분이세요. 박현선 주무관님이 제가 알기로는 밤을 거의 샌다고 봐요. 약은. 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 경제기업이 34개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됐든 많이 있는데 주무관이 한 분이라 참 고로 좀 애처롭더라고요. 같은 실무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좀 인력 같은 거 조금 또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계약 기능이라서 좀 보충했으면 좋겠고
이게 좀 이제 위원님한테 저희가 부탁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회적 경제팀에 계시는 분은 당사자 조직과 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사회적 교육 도입을 항상 교육도 있는데 정말 당사자 어느 조직 간에 논의한 적을 모르겠어요. 이 당사자 조직이 의왕시 어떠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들이 있으면 그 당사자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러면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다. 그런 전문가 교육이다. 이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의왕시의 대표가 되던 연대가 됐던 그래서 우리가 한 목표를 내서 정식으로 의왕시에다 등록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의견을 계속 토론해가지고 모아서 행정이나 마그로 부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내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돼서 또 활성화되는 우리 이제 방국답도 있지만 다른 이제 선진제 여러 가지 활성화된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지원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의왕시가 못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사실 의왕시가 어려운 나라들 메인 중심 도시인데 그래서 저 중간 주의들 다 만들어내가지고 뭐 밤을 씌워서 일을 시켜버린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이 우리 경제, 우리 서민들의 삶들을 갖다가 잘 만들어질 것인가 뭐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일단 시장님이 또 한 2년 남았으니까 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뭐 그 부분이 우리 시의 사람들이 공감대를 더 많이 갖고 더 이렇게 필요를 하다면 그런 분을 이분이 맞으면 다음 자기에 또 부장이 되시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한 공략을 해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스스로의 자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조의 어떤 그런 대체로 지금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이게 집다음에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바로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저번에 1회, 2회, 2차를 하고 2차니까 지금 이제 곧 발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몇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분들은 10년 되면 우리가 뭐 15군데 중에 15군데 중에 뭐 10년은 6월 1일자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우리가 아까 본 기획이 됐고 이게 이제 지금 승화되어 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쭉 뭐 이렇게 사회적 가치에 관한 내용들을 어떤 지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저녁에 제가 좀 했는데 그 내용들은 다 이제 생략하고 이제 해야 된다는 기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가 이 공공에서 이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운영 원리로 자리 잡아요. 운영 원리.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 사회적 가치 지향.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단단히 한다는 것은 대기업은 너희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나의 어떤 걸 정말 제공해야 될 부분들 위에 뭐 어떤 그런 자금들을 갖다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바깥 주머니를 작은 주머니 하나 준비했다가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들에게 이렇게 좀 나누어주고 그것은 뭐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화폐로 이 수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말기업 협동조합 안바고스의 사회적 가치 지향은 뭐냐면 지역 생태계를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역 생태계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시농부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농산물을 결국은 자기들이 먹지만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주도 괜찮잖아요. 도시인들이 하기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일을 장을 들고 거기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돈을 적게봐. 그것이 사회적 가치로 실현하는 거거든요. 지역 생태계에 우리가 보존하고 이바지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다. 이거 하니까 한참 있다가 전화를 받아요. 받고 하는 얘기가 저 협동조합 이제 비업했거든요. 뭐 이런 답변이에요. 별 뭐 없다는 거. 네. 결국은 이제 팀이 뭐냐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이번에 8월달에 발효가 됐잖아요. 작년에 됐다가 발효가 1년 됐는데 세 가지
연합회를 통해서 경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연합회. 이 연합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종간의 연합회. 자, 우리 외에 우리 협동조합은 농업이나 뭐 이런 인쇄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신입을 통해 가지고 같이 붙어가지고 하는 이게 뭐냐면 연대거든. 이게 이제 대표곡이. 네. 이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 경제 사업까지 같이 붙으니까 우리가 이 열악한 뭐 100만원씩 출자해가지고 10명 하면 뭐 1000만 원에서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사업대 나가면은 뭐 안 할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고 둘째 우선 출자 조합원 제도가 법적으로 된다. 우선 법적 내가 이제 5천만 원 내면 나는 의사 결정을 안 할게. 내가 5천만 원에 여기 뭐 한 시중금리로는 1%밖에 안 받는데 내가 2% 3%만 주면 나는 뭐 어차피 돈 저축해 놓는 건데 내가 우선 출자에 대한 소위 말해서 매각을 계리하는 조합입니다. 그 그런 조합원이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조직관리인데 이게 뭐냐면 협동조합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와 사회적 연대를 갖다 두개 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도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도 있어야 되고 또 연대 우리가 서로가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다 담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협동조합의 세 가지 분야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게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 이제는 시에서 도와줄 때. 뭐 자도 협력을 해서 하늘이 스스로 보는 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가 또 이렇게 그런 분들도 이제 좀 도와주고.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원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운영원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 그렇게 해서 뭐 오늘 뭐 사회적 가치 변화와 또 지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발전 좀 하려 했는데 15분 이상의 사람들 기다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제 발전 마치고 네. 저한테 뭐 발표자에게 좀 이렇게 뭐 질문해 주실 사항이 있어요. 이신지 잘 알아들었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그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우리 지금 현재에 등록되어 있는 그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에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네트워크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하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또 교육을 통한다든가 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뭔가의 그 어떤 그 산물이 창출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사실 일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사람을 모으기가 연락하기도 그렇고 코로나라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도 어렵지만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과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지금 또 이런 자리를 또 다시 마련을 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또 뭐 내년 추경도 있고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또 지금 어려우신 거, 활동하시기 힘드신 거는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이제 공익활동이시거든요. 이걸